SBS와 문화일보입니다.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SBS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서울시장으로 적합한지를 여쭤봤더니 이거는 현재 다자구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27.4, 국민의힘 오세훈 26.1, 국민의당 안철수 24%로 나타났습니다. SBS에서 의뢰해 넥스트 인터랙티브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고요. 13일에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으로 이 표본 오차 범위 안에서 상당히 박빙의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 가상 대결입니다. 3명만 놓고 한번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한지를 여쭤봤더니 국민의힘 오세훈 35.6, 민주당 박영선 33.3, 국민의당 안철수 25.1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조사 결과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문화일보에서 의뢰해 리얼미터에서 조사했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양자 가상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조사입니다. 범여권 대 범야권, 박영선 대 오세훈의 경우 35대 42.3으로 7.3%포인트 오세훈 후보가 앞섭니다. 박영선 대 안철수 구도는요. 33.6 대 45.4로 11.8%포인트 앞섭니다. 자세한 내용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이어서 가상 양자 대결, 이번에는 문화일보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37.4 대 54.5로 17.1%포인트 차이, 박영선 대 안철수 37.8 대 55.3으로 17.5%포인트 차입니다. 역시 동일한 여론조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같이 여러 가지 지난주와는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수세에 몰리면서 여러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는데 어떨까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한 번으로 돌리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전에 만약에 양자 구도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양자 구도가 만들어지면 한국 사회에서 선거의 독특한 특성이 51대 49 게임으로 간다. 네. 이제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LH 투기 의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좀 속이 많이 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후보 입장에서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다른 지역에 이루어지는 선거보다 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뭔가 LH 문제에 있어서 주도하는 모양새를 좀 만들어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길이 안 보이면은 발밑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투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선거를 의식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진정성이나 의지를 보이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도 네. 이 상황에서 빨리 여론을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수를 던지지 말고 인정할 거 솔직하게 같이 인정하고 그리고 뭔가 진지하게 해법을 논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사실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 뒷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LH 사건도 문제인 것 같고 개인적인 경쟁력도 좀 높은 것 같고 서울 시민들이 안철수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의 좀 상황적인 우판 입당했었으면은 네. 그냥 후보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저 진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LH 투기와 관련해서 저 질문은 네. 그냥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 문제도 김성환 평론가님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도록 해서 시간 충분히 주시고 네. 이거는 저 정말 오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지금부터는 소장님 답변을 저희가 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럴 만한 양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좀 시간을 아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야권 단일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야권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단일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단일화 과정에서 누가 되더라도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좀 사라지면서 서로를 향해서 좀 날선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 소장님께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어요. 네. 뭐냐면 내일 5시 반부터 한 80분간 토론회 열기로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2군데 정해서 하기로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론조사 관련된 협의는 내일 1시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것. 다시 이렇게 네. 예,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뭐 3자구도 간다, 단일화가 안 될 거다. 그런 전망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 날에는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사이에 경쟁에서 좀 날선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 네. 기싸움이나 협상 룰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걸 보통 진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당연히 거쳐야 될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또 극적인 타결을 하면 또 효과도 더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여론조사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적합도 조사, 네. 경쟁력 조사 반반 섞어서 결국에는 좀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